2024년도 회계사심 1차 시험 재무회계에 대한 거 먼저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 위주로 풀 거고 전체적으로 말 문제 제외하고 계산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여기가 표시될 거고 문제 2번 먼저 정리를 해주면 제곱해서 계산표 먼저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차변금액 먼저 정리해주면 돼요. 기초재고는 100 곱하기 300 반금 3만원. 단기 매입 재고는 자료 보시면서 400 곱하기 400 메모리 플러스 100 곱하기 500 메모리 플러스 1만 눌러주시면 21만원이만큼. 차변금액 합계액은 24만원. 기초평가 충당금이 4천원만큼 있기 때문에 평가 충당금은 11원가에 미치지 않아서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말금액 기록하는 것은 장부수량 곱하기 취득원가금액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장부수량을 파악하려면 지금 계속 기록법이랑 평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빼주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100 곱하기 300 메모리 플러스 400 곱하기 400 메모리 플러스 1만 누르고 나누기 500 하면은 단가가 나와요. 곱하기 매출자는 300 하고 메모리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0 곱하기 500 메모리 플러스 MR 누르고 나서 현재 수량 재고 남아있는 수량이 500개에서 매입 100개, 600개에서 300개 팔았으니까 나누기 300 해주시면 개당 단가가 나와요. 420원 곱하기 매출 수량 200개 해서 메모리 마이너스 MR 누르면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금액이 100개 있고 취득원가가 아까 그거 했던 420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차변금액에서 기말 재고금 빼주시면 매출원가는 19만 8천원이라는 금액부터 출발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감로손실 먼저 반영해주는 장부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감로손실은 없고, 그 다음에 평가손익 반영해주면 아까 단가 420원이었고 100개였으니까 순실현 가치가 300원인 경우에 기말에 계산되었을 평가 충당금은 100개씩 곱하기 100 한 12,000원이 돼요. 잘 보시면 기말에 기초의 평가 충당금이 4,000원 있으니까 추가로 잡아야 되는 금액은 8,000원만큼. 그만큼 매출원가에 플러스 해주시고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죠. 20만 6천원. 매출액 현재 지금 자료 물어보는 게 매출 총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매출액만 구해주시면 돼요. 판매 단가 나와 있으니까 300개 곱하기 600 메모리 플러스 200개 곱하기 500 메모리 플러스 얘만 누르면 28만원이라고. 매출원가 두 개 뺀 금액이 정답이 될 거고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별의 정답은 2번으로 하고 다음 문제. 문제 3번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죠. 유형자산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물어보는 게 X3년도 단기순액 위치항을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X1년도 1월 1일 기초 취득원가 먼저 기재해 주시고 유형자산 문제 푸는 틀이 다 비슷할 거예요. 600만원 가지고 출발할게요. 잔존가치 50만원, 상각해야 될 금액은 550만원. 내용유수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55만원만큼 상각을 하겠죠. X년도 12월 31일날 55만원 상각해주고 난 금액 구해주시면 5450,000이에요. X1년말 공정가치 금액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금액은 즉시 재평가 손실로 45만원만큼 도와주시면 돼요. 또 상각을 하겠죠. 상각해야 될 금액은 500만원에서 50만원 뺀 450만원이고 남은 내용수는 9년이기 때문에 450만원 나누기 9한 정의법으로 50만원 상각해주고 나면 X2년도 말 유형자산의 잔고금액은 450만원이기 때문에 X2년 말 공정가치가 550만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금액 먼저 올려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금액만큼 55만원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X3년도 이제 여기를 물어보고 있죠. 3년 초에 잔존 내용수를 5년 잔존가치는 50만원으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60만원인가? 60만원 추정 변경했으면 총 상각해야 될 금액은 490만원 나누기 5한 금액이 그 3년도에 반반한 거 그냥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456. 그 다음에 X 3년 말 현재 자산 공정 가치가 350만원. 그러면 OCI 재평가 올라간 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5만원. 나머지가 LR 의식되는 재평가 손실 금액이에요. 450에서 50 빼고 350만원 빼주시면 47만원. 다시 물어보는 거는 NI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값이 정답이 될 거예요. 문제 3번에 대한 정답은 4번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3번은 4번. 문제 4번 문제 풀면 자본화 차이분가에 대한 문제들이요. 자본화 차이분가. 그러면은 현재 지금 물어보는 게 X 2년도의 자본화 차이분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2년도를 물어보면은 전기 이전의 자본화 대분가를 연동기 지출이 계산할 때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료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전기권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X 2년도 연평균 지출액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은 X 2년 초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7월 1일 날 보조금 자산 차감 계정 250만 원부터 출발해 주시면 되겠죠. 25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매고리 플러스 15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2 매고리 플러스 240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12 매고리 플러스 MR 눌러주시면 X 2년도 연평균 지출액에 대한 금액이다. 282만 5천 원이란 금액. 그러면 두 번째 특단차익금을 찾을 건데 특단차익금 뭐 있는지 보시고 있던지 없던지 간에 표시를 해주시고 다른 데 쓰거나 이런 것들이 특단차익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단차익금 하나 있네요. X년도 7월 1일 X년도에 6개월 지원용이 됐어요. 그럼 15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2 한 75만 원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고 옆에 있는 이자를 그냥 그대로 5% 곱해서 여기다가 37,500원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반 차익금 대상 연평균 지출의 금액이 나와요. 282만 5천 원에서 75만 원 뺀 금액 나오고 여기서 한도 체크랑 일반 차익금 적어놓고 바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일반 A 하나 나 있네요. X년도에 운영된 기간이 9개월이에요. 2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서 잠시만요. 2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0 그쵸? 150만 원. 옆에 있는 이자를 곱해서 곱하기 4% 곱해서 위에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 더 있죠? 일반적 B 있으니까 B는 200만 원이 얘도 9개월이네요. 9개월 진행을 했고 여기다가 150만 원 기재. 옆에 있는 이자를 8% 곱해서 위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도 체크할게요. 여기 일반 채권 대상 연평균 지출액이 207500 밑에 300만 원이죠. 한도에 안 걸리는 경우에는 한도에 안 걸리는 경우니까 R방 구해서 여기다가 R 곱해주신 일반 채권 잡아나온 거예요. 금액 구해주시면 180 나누기 300만 6%이기 때문에 6% 곱하기 2075000 한 금액이 일반 채권 잡아나온 거예요. 두 개 더한 게 정답이 되겠죠. 16만 2천 원이 정답이에요. 문제 4번에서 대한 정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6번에 대한 문제 6번은 그 오류 수정에 대한 문제예요. 이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오류 수정에 대한 문제.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임대 수입을 얻거나 시세 차익을 누리거나 아니면 운용 리스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투자부동산에 해당해요. 투자부동산은 원가무용과 공정가치무용 두 개가 있죠. 원래 원가무용 적용하다가 X2년도에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무용 적용하기로 했다. 모형 자체를 바꾸는 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전에 것들을 소급해서 결제되는 거고 만약에 투자부동산이 유용자산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은 추적의 변경이죠. 그때 처리해 주시면 돼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앞에 것들을 소급해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자료 보실게요. 그럼 X1년도에 원래 잡았던 감가상각비를 취소해줘요. 원래는 5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400만 원을 상각할 거고 여기서 10년이기 때문에 40만 원치 그냥 상각을 할 거예요. 그거 취소하나 감가상각비 취소. 그리고 제대로 잡아야 되는 비용 공정가치 모형으로 인식할 비용 계산해 주시면 돼요. 취득원가 500만 원이고 공정가치가 450만 원. 공정가치 모형 평가만 해주니까 50만 원만 잡아주시면 돼요. 50만 원. X년도 말 보고된 이해금액이 30만 원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30만 원. 그 다음에 X년도에 대한 처리해 줄게요. 투자 부동산 회계처리를 반영하기 전 X년도 당기순이익이 70만 원입니다. 이익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70만 원 기록해 주시고 평가 반영하기 전이니까 투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 손익만 인식해 주면 돼요. 30만 원만큼. 자료에서 물어보는 거는 X2년 말 회계처리 하고 나서 기말 이익이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바로 해주시면 돼요. 30만 원치니까 400만 단수 플러스 120만 원이 정답이 될 거예요. 문제 6번에 대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줄게요. 다음 문제 8번 이제 풀기. 자산 취득하고 X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산되는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를 해놨어요. 단기순이익 계산하는 거는 A시자산과 F보이시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단기순이익 항상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자료가 F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AC 자산 기준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 자체는 FA PL 금융자산이다. 그러면은 표시자 수익에 대한 부분 하나 있을 거예요. 200만 원 6% 곱한 12만 원만큼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기초 치료원가 나와있잖아요. 1801, 016. 근데 기말 금액이 1884, 234. 그 차액이 평가 이익이 되겠죠. 평가 이익. 1에서 발생한 평가 이익. 금액 기재해 주시고. 비금액 기재해 줄게요. 우리는 NI를 구할 때는 AC로 보면 돼요. 그냥 BC 자산 자체를 FOC를 무시하고 AC로 봤을 때는 이자 수익과 손상차손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자 수익 계산해 줄게요. 유의자율 연 10%였기 때문에 X 최초 사채 취득 금액이 1425, 366이니까 거의 10% 곱한 게 이자 수익이에요. 손상차손 없으니까 이게 당기순이에요. C 계산해 줄게요. 50만 원이니까 거의 10% 곱한 5만 원이 이자 수익이에요. 싹 다 더해주시면 그게 NI에 미치는 영향 금액 39975 증가. 문제 8번에 대한 정답은 3번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10번에 대한 내용들이요. 실질적 조건 변경인지 아닌지 사채에 대한 조건 변경 문제예요. 실제로 조건 변경이면은 사채는 조건 변경일에 세운 이자를 쓰고 거래원가 같은 경우에는 손익이 포함되는 것. 그 다음에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이자를 가지고 손익을 인식해주고 거래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채를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자료는 조건 변경 전에 사채 잔고 금액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현금을 먼저 표시해주면 X1년도 1월 1일 당시 금액이 100만 금액 200만원 표시할 5% 만기 3년도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200만원 5% 곱하면 돼.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0만원 요거에 대해서 최초에는 6% 가지고 1월 1일 금액을 구했겠죠. 6% 가지고 현금을 수해주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변경 직전에 현재 사채 금액을 구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06 마이너스 10만. 구해주시면서 두 번째 표시할 거는 바뀐 현금흐름 자체. 현금흐름 자체를 변동을 표시해주면 돼요. X 연초에 만기 4년도까지 연장됐고 이자율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년 지급할 이자는 하나, 두 개, 세 개죠. X 2년 말, X 3년 말, X 4년 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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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첫 번째 얘 표시해준 다음에 기존 이자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먼저 해줘요. 기존 이자 최초 6% 가지고 현금해줘. 2만원 곱하기 2.6739 200만원 곱하기 0.839 플러스 MR 누르고 그 금액 자체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조건 변경인지 아닌지 하고 마이너스 1963 290을 빼준 다음에 그 금액이랑 얘 10%랑 비교를 해줄게요. 10%를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실제 조건 변경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자를 가지고 평가계산 금액을 적어줘야 걔가 주면 자료예요. 새로운 이자율이 현재 8%이기 때문에 2만원과 200만원에 대해서 8% 평가계산 준 금액 1639 149 이게 조건 변경의 손익 이거 가지고 새로운 이자 인식한 게 이자 비용이겠죠. 조건 변경 손익 빼주시면 1963.24 32415 이자 비용은 구한 금액 가지고 새로운 이자 8% 가지고 구해주시면 여기 정답은 문제 10번에 대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11번은 신주의조건 부사채 물어보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주발주 구할 때는 분기를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요. 분기를 다 해야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보여줄게요. X1년도 1월 1일 현금흐름 먼저 표시해줄게요. 신주금 부사채에 대한 현금흐름 현금금액이 10만원이고 표시자율 4% 매년 말 지급이면 매년 말 4,000원씩 세 번 지급 마지막에 현금금액이 10만원이고 자료에서 보장주의율이 6%이기 때문에 상한할증금을 구해주시면 되죠. 1.06 곱하기 1.06 메모리 플러스 1.06 메모리 플러스 1 메모리 플러스 MR 누른 금액이랑 보장주의율 계산한 6,000원이랑 표시자를 계산한 4,000원 차이 곱해주시면 돼요. 2,000원 곱해주시면 그게
상한 하층금 금액.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1년도 1월 1일 날 이 사채 공정가치 금액 구해주시면 돼요. 1월 1일 당시에 지금 이자율이 8%잖아요. 신규 조건이 없는 일반 사채 시장이자율 8%. 그럼 그거 가지고 현재 가치 계산해 줄게요. 7938 이거는 플러스 그다음에 4,000원 곱하기 1.5770 플러스 MR 이러면 부채 당시 가입이 94741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액면 발행했다. 돈 받은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겠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528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채로 처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신주주권 자체는 항상 나눠서 생각해 주면 돼요. 위에 거는 금융부채랑 별도의 단어, 밑에 거는 복합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만 이제 뒤에 전환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6367을 쪼개줘야 돼요. 할증금 금액 6367을 현각계속으로 해줄게요. 8% 가지고 6367 곱하기 8% 3년 단위 가계수 793 곱해서 5054 할증금액 현재 금액을 구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합쳐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주발적 구할 때 필요 없어요. 위에는 금융부채에 대한 거 얘만 가지고 가주시면 돼요. X년도 1월 1일 날 주발적 중간에 물어봤어요. 첫 번째 할증금 금액 구해줘 5054 곱하기 1.08 5458 X년도 1월 1일 할증금 금액은 5458 신주 선택가 금액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겠죠. 5258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돼요. 주발적 구하라 분개해 주시면 돼요. 주발적 분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현금 신주권 행사비에서 돈 지급받은 게 얼마인지 액면 금액 지금 행사된 게 40%잖아요. 40만원 4만원치 행사됐어요. 4만원치 4만원 나누기 액면 금액 만원당 한 주 4주가 행사됐네요. 4주 행사 가격이 만원 돈 받은 건 4만원이죠. 그 다음에 할증금에 대한 거 5458에 대해서 40%만큼 그냥 그대로 평만 기재해줄게요. 2183이라는 할증금 금액. 두 번째 신주권 대가라는 금액 5258에 40% 곱한 금액 신주권 대가 금액 2103이라는 자본금은 항상 발행된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4주 발행됐잖아요. 4주 곱하기 액면 금액이 지금 5,000원이니까 자본금 2만원. 자료에서 물어보는 거 주발적 나머지 차액을 보여주시면 돼요. 문제 4만원 플러스 2183 플러스 2103 마이너스 24286 정답은 4번입니다. 보여주시면 문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자료가 나오고 다시 물어보는 거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전환권 대가의 장부금액을 물어보거든요. 전환사채는 아까 문제랑 다르게 그냥 일반적 사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두 개 합쳐가지고 행분을 먼저 표시해줄게요. X년도 1월 1일 일면금액 100만원 표시할 4% 기간 3년이기 때문에 4만원 100만원 할증금이 있는 자금해 주시고 있잖아요. 액면가액 106% 상하면 6만원 이게 현금 흐름이죠. 전환사채는 다 일괄해서 하나의 부채로 생각해주면 돼요. X년도 1월 1일 날 현재 가치 금액 먼저 해줄게요. 이자리 8%니까 4만원 8%의 가계수 금액 보여주시면 944508 이게 부채의 공정가치. 근데 돈 받은 금액이 지금 발행가액이 98만원이잖아요. 돈을 더 받았어요. 근데 그 더 받은 원인이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환권 대가를 분류해주시면 전환권 대가 35492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료에서 물어보는 거는 X 2년 말 재무상태표 인식된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전환권 대가 장부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60%가 X년도 1월 1일 날 전환되었다. 그럼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 60%만큼 사라졌겠죠. 곱하기 0.4한 게 전환권 대가 금액이 되겠죠. 14257이라는 금액. 두 번째 사채 금액 구현 944508 곱하기 이거 100%일 때 X 2년 말 금액을 구해요. 1.08 마이너스 4만원 곱하기 1.08 마이너스 4만원 그 날라갔으니까 그게 구해주시면 407 390이라는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100% 그냥 40% 곱해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문제 12번에 나온 정답 5번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문제 1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인세 회계. 법인세 회계는 시간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여기 들어갈 내용은 세무조정의 사항들이에요. 세무조정 사항들. 여기는 자적을표, 유보에 대한 잔액들. 그다음에 여기는 다음 연도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X년도 세무조정 먼저 해줄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20만 원. 세무조정.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마이너스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나왔네요. 전기액 어떻게 인식했는지 잘 보면 전기액 어떻게 인식했겠죠. 전기액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입금산이 유보했던 걸 단기액 한도 초과액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 거고 추가자료를 제외한 금액이니까 추가자료 보긴 봐줘야겠죠. 첫 번째 자료 와있네요. X년도 1월 1일 당시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이 나왔어요. 자산 금액이 31,200원. 이거 나중에 쓸 거예요. 첫 번째 결정세 구하고 나서 얘 쓸 거니까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세율 나와 있고 나중에 쓸 거고 X년도 FBPL 금융에서 평가 손실은 9만 원 인식하였으며 전부 처분할 예정이다. 세무조정상 헷갈리면 표시해 주면 돼요. 간단하게. NI 9만 원 인식했죠. 자산 평가 손실. 현대상 처리, 스포성 처리는 인정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NI 마이너스 9만 원에서 각사수도 0이 그 감소시키면 자산 회사는 감소시키자 마이너스 9만 원. 세법상 감소시키면 안 되니까 입금산 유보 그렇게 되게 세무조정. 그대로 표시해 줘. 유보 떴으니까 옆에 자점일표에 반대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문제. X1년도에 발생한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8만 원은 X2년도부터 4년씩 송금 추인된다. X1년도 전기에 발생한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8만 원은 X2년부터 각각 2만 원씩 송금 추인된다. 그대로 비춰주세요. 이거 보면 X년도 세법상 송금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한 적대비는 3만 원이다. 입금산이 비타사 유치. 세무조정 다 했죠. 네, 세무조정 다 했으니까. 첫 번째 필요한 자료는 결정세액에 대한 자료예요. 결정세액 구해줄게요. 120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플러스 9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플러스 3만 원. 125만 원에 X년도 단기 세율로 곱해줄게요. 거기서 24%. 다른 거 뭐 결손금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없으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가 30만 원이라는 금액이야.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을 먼저 반영해 주는 거예요. 기초금액 자산 31,200원. X년도 12월 30일 날 기말 금액은 여기를 봐주면 되죠. 자적일표 보시면서 구해주시면 돼요. 미래세율 가지고 그 X 3년과 4년 이후의 세율은 22%, 20%. 3년 먼저 처리해 줄게요. 110 곱하기 22%. 그 다음 뒤에 거 4만원 곱하기 24% 레오리 플러스 M을 누르면 차감할 일시적 차익 자산금액이 나와요. 이연법인세 자산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된 금액을 구해줄게요. 자산이 증가했네. 자산 증가 2,600원 두 번째. 이게 120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 내 배분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간 내 배분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럼 30만원 마이너스 2,600원 한 나머지 차액이 법인세 비용. 7 잠시만요. 저거 입업자 숫자 잘못했어. 33800 아니고. 예, 잘못 구했네. 잠시만요. 법인세 잘못 구했나? 110 곱하기 점 2. 그다음에 40 곱하기 점 20 20%. 네, 33,200. 32,200원. 계산실수로 자산이 처음만큼 계산실수랑 틀린 거죠. 답이 없으니까 처음만큼 차감해 주시면은 30만 원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증가한 금액 1,000원 빼주시면은 29만 9천 원 3번이 정답이에요. 실제로 계산 실수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이 있었다면 틀린 문제. 한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됐었겠죠. 세율을 정해주고 원래 푸는 방식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거미줄 문제 풀 때 첫 번째 결정세액 구해요. 세무조정까지. 두 번째 이연법인세 기초 기말의 잔액을 구해요. 걔는 자적을표 보시면서 유보금액 구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기간 내 배분 대상들. 단기 순이익의 변동 없이 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증가시키거나 단기 순이익의 변동 없이 단기 순이익 변동 없이 결정세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들. 걔들이 기간 내 배분 대상들이고 자처익은 단기 순이익의 증가 없이 자본 항목 손익으로
결정세 자체를 증가시키니까 기간의 배분대상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문제 14번. 문제 13번은 정답 3번이고 문제 14번은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충당부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봤을 때 과거 시점의 것들이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면 돼요. 저는 그냥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X3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인식 때 제품보증 충당부채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3년도 입장에서 과거 시점 X년도께 보증기간이 단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보증기간이 봐주면 되죠. 1년이죠. X년도가 23년 중에 끝난단 말이에요. X년도가 끝나니까 X년도에 대한 부분은 아예 고려해줄 필요가 없어요. X3년도 판고에서 설정한 거 설정분 마이너스 X3년 발생분만 빼주시면 그게 정답. 충당부채는 시간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정분 구해줄게요. 판매가 1000개 3% 곱하기 730 11,900 옆에 8,000 단기 판매분이라 나있으니까 8,000 그대로 빼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문제 푸는데 얼마 걸리죠? 빨리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14번 그 정답은 2번이에요. 문제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건설계약 문제죠. 건설계약 문제는 맞고 통해서 풀면은 문제 안 틀려요. 좀 그려줄게. 건설계약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익 조정, 수익 원가 조정 손익 순서대로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봐줘야 될 거는 진행률이에요. 그럼 진행률에 대한 차점을 보시면서 X년도 100만 원 나누기 400만 원이죠. 25%예요. 기록. X년도 단기 발생 원가가 나있기 때문에 X년도까지 발생한 누적 발생 원가는 300만 원. 추가 소형 원가 100만 원. 300만 원 나누기 400만 원이죠. X년도 진행률 75%죠. 3년도 추가 소형 원가가 없으니까 진행률 100%. 그 순서대로 봐주시면 돼요. 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첫 번째 수익 봐주는 거예요. 수익.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수익. X1년도 계약금액 500만 원. 수익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그럼 500만 원 곱하기 25% 한 거. X1년도 500만 원 곱하기 25% 한 게 X1년도 수익 금액 125만 원이에요. X년도 수익 금액 500만 원 곱하기 75% 앞에 금액 해주시면은 X년도 수익 금액. 3년도는 안 구할게요. X년도 손익을 물어보니까 그냥 구할 필요가 없죠. 단기 발생 원가는 다 자료에 있어요. 건설계약 같은 경우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X년도 구할 필요 없는데 일단 그냥 적는 거예요. 그대로 적었어요. 그 다음에 판단될 거 조정은 건설계약 이거 지어서 팔았을 때 손실인지 이득인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지어서 팔 때 손실이면은 예상되는 손실만큼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X1년도 원가 400만 원 수익 500만 원 팔면 이득이죠. 조정 없는 거고. X년도 원가가 이거 합치면은 400만 원 계약금액 500만 원 이득이죠. 없죠. 정답은 빼주면 돼요. 50만 원 이익.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쓴 게 많이 없는데 심화적인 문제가 나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오류수정 사항을 발견하였으면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X년도 정기 2월 잉여분과 X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 미친 영향. 객관식 문제는 보통 다 오류수정 표로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출제가 돼요. 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수익 비용을 잘못 계산하거나 두 번째는 자산 부채를 과소과대 계산한 경우예요. 그럼 오류수정 표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X년도 단기 잔고 마감 전에 발견했대요. 그러면 옆에 적어줄 거면 BS 이건 사실 필요 없죠. 실제로 풀 때 해주면 전액 것들 X1년도 표시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자료가 나오죠.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산부채 조정들 실질재고 조사법을 적용하면서 성적 진도적으로 매입한 재고에 대해서 매입을 인식했으나 매기말 운송 중인 상품을 기말 재고 자산에서 누락하였다. 과소 과대 계산 기능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X 영연도도 있네요. 적어요. 나중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X 영연도 말에 재고 자산이 과소에 해당된다. 여기서 재고 자산 늘려야 되잖아요. 가로친 게 자산이라 생각하면 돼. 오른쪽 문제 풀 때는 차례 맞추기 위해서. 영연도 입장에서 자산 과소 계산된다. 자산 늘려줘야 되고 이거 반대로 적어주면 돼요. X 영연도 입장에서 과소 계산됐다. 여기 자산 늘려야 되니까 적어주고 반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 X년 초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6만원 지출하였다. 생각해야 되나?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수익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경우니까 우리 표를 풀 수 있어요. X년 초에 6만원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하고 취소시켜줘. 그럼 이거 원래 자본적 지출이면 포함해서 생각 필요해야 되죠. X 2년 말 현재 기계장치 단전 내용수가 2년이라고 하면 X년 초에 3년, X년 초에 지출 시점에는 4년이었겠죠. 6만원짜리 나눠서 매년 12,000원씩 자본적 지출 비용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치? 이게 원래 제가 넣은 부분인데. 다음 거 볼게요. X년 1월 1일 날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표시할 6%인 만기 사채를 9484에 발행하였다. 유효이자로 생각하고 나와 있는데 이자 비용을 인식하였다. 잘못 인식한 거일 거예요. 잘못 인식한 거. X1년도 X2년도의 비용을 잘못 인식했다. 이처럼 다 취소시켜줘요. 엄청난 거. 그다음에 제대로 잡아야 되는 비용 잡아주시면 돼요. 9484 곱하기 8%. X1년도에 잡아야 될 비용은 7,587원이에요. 기록할지. X2년도에 잡아야 될 비용은 94842 곱하기 1.08 마이너스 6만원 6천원 9484 곱하기 1.08 마이너스 6천원 거의 다 8% 7714 그 금액을 변경하지. 표에 세워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답 정리해주시면 돼요. X년도에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여기 다 더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9만원, 마이너스 15,000원, 플러스 6,000원, 마이너스 7714 166714 감소. 그 다음에 미처분 잉여가 미치는 영향 X년도 정기 미처분 잉여는 여기서 여기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 똑같은 거고 15만원 플러스 6만원 마이너스 15,000원 플러스 6,000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800 금액 구주시면 19 다시 한번 15만원 15만원 6만원 193,413 증가 금액 나오죠. 그럼 정답은 19414 166714 감소 4번이죠. 중간중간에 지금 메모를 못하고 있어서 3분만 다시 한번 1674 맞죠? 4번이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4단부채 수익비용 과소가 내상 이것들 잘못 계산했다. 다 오른손 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요. 분계 자체도 표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문제들. 문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인시가 수익금액 계산하시고 이 건물관리 운영 계약기간 2년이고 최초의 계약기간 2년이었어요. 개별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후급하기로 했다. 매년 말 100만원짜리예요. X년 초에 계약기간을 추가하는 대신 추가된 기간 동안 9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며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금액인데 X3년도 지금 수익을 물어봐요. 기존 계약과 구별되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계약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이죠. 그 시점이 X2년 초예요. X2년 초. X1년도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기간 남은 거 1년 100만원 플러스 4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된 금액이 90만원이에요. 90만원 곱하기 4 한 금액 360만원. 전체 기간이 5년. 기존 계약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쯤에 개별 판매 가격 반영해주면 돼요. 거래가 배분 다시 해주면 돼요. 금액 구해주시면 460만원 나누기 92만원. 그게 인식할 수익이에요. 선급이든 후급이든 그 중요하지. 이게 더 선급 후급이 중요한 자료가 아니에요. 동아리 이반식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네, 문제 18번 풀어볼게요. 주상권 이거 청산이다. X3년도 NI의 위치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 봐요. 조금 다른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X년 말까지는 처리 정상적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때 처리 먼저 해줄게요. 주상권 부엘 당시 통장 가치 600원 계산돼 있을 거고 N X년도 입장에서 가득 기간은 이번에 3만큼 경과를 했을 거고 했겠네요. Q는 회사 분리하지 말래요. 100 곱하기 X년 말, 즉 X3년 초에 계상되어 있어야 할 주식 선택권 자본 항목의 금액 400만원이에요. 청산하면 주성권이 다 없어지겠죠. 청산하면 주성권이 없어지겠죠.
동중 금액이 얼마죠? 700원이잖아요. 7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700만 원 줬겠네요. 나머지가 자본청산 손익이랑 NI로 구성이 돼요. 자본청산 손익은 부의 당시 공자 가치보다 청산의 당시 공자 가치가 더 증가하는 금액을 의미를 해요. 청산의 당시 공자 가치가 660원이잖아요. 공자 가치 증가한 부분이 60원, 6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게 자본 손실이다. 나머지가 NI, 그게 차배반대 1티야 돼. 700만 원에서 460만 원, 100만 원. NI 240만 원 감소. 이렇게 보여주시면 문제가 원래 풀답 방식보다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풀답 방식은 가드시키고 나서 공자 가치보다 현금 도중금액이 비용 그 두 개 합친 게 NIB 이렇게 구할 텐데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풀죠.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문제 19번 말문제 20번, 21번 말문제 일단 패스할게요. 말문제는 잘 가르치는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문제 22번 풀어. 리스에 대한 내용이고 X 1년 말 재무상태표 보고해야 되는 리스 부채 금액을 물어봐요. 그 보통 너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약간 특이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줄게요. 첫 번째는 현금흐름 먼저 표시해줄게요. 연간 정기 리스료가 7.3823. 리스 부채는 이용자 입장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현금을 3개 표시해주고 네. 리스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 약정 종료 시점에 20만 원 이전 안 한다. 내 현금은 20만 원 나잖아. 표시해 줄게요. 현금을.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없죠? 없죠? 그럼 이거 현재 가치. 이용자는 리스 부채가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사용자 자산 부수적인 계정 그러면 나머지 그냥 옮겨 넣어주는 거예요. 불가해요. 현재 가치 금액 해주시면 24744 823 곱하기 2.4868 메모리 플러스 20만원 곱하기 0.7514 메모리 플러스 MR 200만원이죠. 대안이 X 1년 말 보고해야 될 리스 부채 금액을 제시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곱하기 1.1 마이너스 743 823 1456 1717이 정답이에요. 개설 직접 원가는 사용권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 부채랑 영향 관련이 없어요. 소유권 이전 약정 제시해놨고 성금 리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리스 부채 갚아야 될 의무랑은 관련이 없어요. 단순히 이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면 1번이 정답일 거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1번 정답. 다음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 23번 풀게요. 희석 주당 이익을 계산하시오. 기본 주당 이익 먼저 계산해 주면 돼요. 기본 EPS 금액이 얼마인지. 네, 당기 순이익 자료 있잖아요. 분자 먼저 정리해 줄게요. 4,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자본 항목에 손익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밑에 1월 1일 보통주가 10만 주. 네. 보통주에 대한 변동들을 확인해 줄게요. 5월 1일 날 영업점을 한 개 개설하였다. 5,000주 발행됐겠죠. 여기 보통주가 생기고 빠지고 이것만 보면 돼요. 딴 거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9월 1일 날 영업점 개설하였다. 5,000주 표시해 주면 돼요. 기본 주당이 가중평균 합금액 10만원 메모리 플러스 5,000 곱하기 8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5,000 곱하기 4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MR 누르면 10500 기본 EPS 먼저 구할게요. 4,200만원 나누기 10500 400번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희석을 지금 구하래. 희석 효과 있는 거는 그게 전화후 선주, 전화사채, 신주급사채, 그 다음에 주성권, 나머지 기타 것들이 있는데 여기 기타가 나와요. 조건부 발행 기타가 나와요. 얘를 지금 기초로 소급해서 없앤다고 해서 단기 순이익의 변동이 있거나 자본 항목의 변동이 생기는 건 없어요. 위 0이. 두 번째, 기중에 발행된 보통주 먼저 생각해 줄게요. 5월 1일 날 5,000주, 9월 1일 날 5,000주. 그 다음에 기말에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 생각해 줄게요. 영업점 개설 안 했고 조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말에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5월 1일 5,000주, 9월 1일 5,000주 얘를
획이 가장 빠른 시기를 돌려주는 게 잠재적 부동식효과예요. 그럼 5,000 곱하기 4 나누기 12 매우 플러스 5,000 곱하기 8 나누기 12 매우 플러스 MR 누르면 5,000. 이게 희석 효과. 위에가 0이면 희석 효과 무조건 있어요. 반영해주면 4,200만원 나누기 10만원 420원. 더 해줘야 돼. 잠시만. 예, 더해줘야 돼. 4,200만원 나누기 11만. 그게 피석주당. 1번인가? 1번. 24번 말문제니까 패스하고 25번 마지막 문제는 교환 문제.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면 X는 포괄손익 계산서상 매출학과는 얼마인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게 현금으로 직접법에 대한 문제예요. 직접법. 그거 주고 나서 생각해 줄게요. 직접법 문제 풀 때 특이한 방법 가지고 푸는 것보다 그냥 자산부채 변동금 다 정리해주면 그게 현금 변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서 정리해 줄게요. 재고자산이 기초금액에 대해서 기말금액에 재고금액이 지금 13만 원만큼 줄었죠. 기록. 평가충당금 부채 대변 계정이죠. 0에서 3천 원만큼 늘었어요. 그대로 다 기재해 줄게요. A 채무 기초금액에 대해서 기말금액이 12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밑에 자료 보면은 단기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기타 비용 처리했다. 매출원가 말고 별도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3,000원 기록. 단기 상품 매입액 중 현금 25,000원이 현금 매입액이면 나머지는 외상 매입액이다. 이게 현금을 보시면 돼요. 현금을 여기서 안 봐도 되죠. 보시면 밑에 통합된 게 나와 있죠. 패스하고 나머지 거 볼게요. X는 매입채무와 관련돼서 발생한 외화환산이 재고랑 관련된 거죠. 외화환산이익은 11,000원 기록. 다음에 밑에 총 현금 유출이 나와 있어요. 66만 원. 회계는 차별 항상 일치해야 돼요. 제가 알겠어. 나머지가 매출원. 나머지가 매출원. 135 플러스 3 플러스 120 플러스 1 플러스 690 마이너스 3. 92만 1,000원. 이게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중급회계는 끝까지 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답이 보이나요? 문제 2번에 대한 정답 2번, 3번, 4번 4번은 4번, 6번은 3번, 8번은 3번, 10번은 2번, 11번은 4번, 12번은 5번, 13번은 3번, 14번은 2번, 15번은 3번, 16번은 4번, 17번은 2번, 18번은 4번, 22번 1번, 23번 1번, 25번 4번. 문제를 풀어봤고 회계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실력이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냐, 또 그게 실제랑 일치하는지 뭐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해요. 내가 8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60점이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거는 많이 틀려봤자 한 문제 틀릴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혹시 문제에서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